23번 전자신청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자연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맞았겠죠? 네, 사용자 등록, 회원 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2번 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이용 등록을 하였더라도 대표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아니죠. 자연인은 사용자 등록, 법인은 전자이용 등록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 그렇죠. 그래서 전자증명서가 발급이 됐다면 이제 사용자 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3번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종중이나 교회도 전자신청할 수가 있다. 아닙니다. 전자증명서가 발급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그 기간은 언제든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언제든지가 아니죠.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만 연장 신청이 가능하죠. 그렇죠.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경과가 되면 연장 신청할 수 없고 3월 이전에도 연장 신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제든지가 틀렸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일정한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사건이라면 상대방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전자신청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24번 다음은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필 정보의 일련 번호는 영문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하며 비밀번호는 총 50개가 부여한다. 꼭 외우셔야 되죠. 2번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명인을 위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틀렸죠? 신청인과 등기 명의인이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가 등기 신청인, 채무자가 등기 명의인이 되죠. 따라서 채무자에게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되지 않고 대신 등기 완료 통지하겠죠. 등기 명의인에게 해주는 등기 완료 통지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즉 등기필 정보 대신하는 등기 완료 통지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채권자도 영수증으로서 등기 완료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도 등기 완료 통지 받고 채무자도 등기 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명인을 위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아니하다. 맞죠? 대신 등기 완료 통지해 준다고 했죠. 4번 승선 등기문제의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명인을 위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아니하다. 맞죠? 대신 등기 완료 통지해 주겠죠. 5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왜요? 관공서가 나중에 등기문제를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죠. 등기필 정보가 필요 없으니까 관공서가 등기 관리자일 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 관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 관리자에게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여러 번 강조한 거예요. 정답은 2번. 25번 구분 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평면 매장, 구분 점포 기억나십니까? 구조상의 독립성이 없을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일정한 요건은 뭐 우리 등기법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나올 거예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운수시설이나 이러한 판매시설일 것. 바닥에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을 것. 구분점포마다 구분할 수 있는 팻말 같은 표지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러한 요건이 구비가 될 때는 보존 등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번 구분 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구분 소유자는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구분 건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은 뭡니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주관적 요건은 구분 의사. 따라서 구분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할 테고 구분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일반 건물로 등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분 의사가 있을 때만 구분 건물로 등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3번 등기관은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공지 사실 등에 의하여
그 건물이 구분 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권이 옛날 등기법에는 있었어요. 이를 실질적 심사권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장에 가서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판단할 수 있는 현장 조사권이 등기관에게 옛날 등기법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조사권이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등기관의 심사권은 무조건 형식적 심사권이 됩니다. 형식적 심사권은 첨부 정보를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게 형식적 심사권이에요. 그래서 틀린 지문 정답이 될 겁니다. 4번. 집합 건물의 규약성 공용 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 부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킨 부분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관리사무소, 노인정, 독서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하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 등에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으로 환원된다고 했죠. 따라서 환원이 될 테니까 소유권 취득자가 무슨 등기 신청합니까?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습니다. 4번, 5번. 한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건 직접 신청이겠죠.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해서는 표제부 등기를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하는 것이고 이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이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3번. 26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등기 신청인인 등기 관리자 및 등기무자는 물론이고 등기관이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소극적 부당, 즉 각하 결정이 부당할 때는 이때는 등기부에 어떠한 변화도 없기 때문에 신청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나셔야 돼요. 2번.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격려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그 말소 처분에 대하여 위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의 신청할 수 없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있다고 했죠. 네, 이의 신청에 이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틀렸고 3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지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 방법으로 이의 사유를 삼을 수 있다. 맞습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결정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지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 방법으로는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겠죠. 처분 결정 시가 기준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이의 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까? 없죠. 5번. 이의 신청은 구술로 할 수 없으며 이의 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고 이의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에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았죠? 네, 정답은 5번. 이것도 법무사 문제예요. 금년도. 그 다음에 27번. 말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폐쇄 등기 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현 등기 기록에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말소할 수 없다. 왜? 현재 공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에요. 폐쇄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왜? 현재 등기부 수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쇄 등기 기록 세 가지 정도는 외워달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잠정적 효력은 있다고 했죠. 부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잠정적 효력은 있고, 두 번째 부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구 보존 장부라고 했죠. 영구 보존 장부 몇 가지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등기부, 두 번째 폐쇄 등기부, 세 번째 신탁원부, 네 번째 공동담보 목록, 다섯 번째 매매 목록, 여섯 번째 도면. 이거 좀 외워두십니다. 다시요.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도면. 이 여섯 가지는 영구 보존 장부. 5년 보존 장부도 외워달라고 했죠.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치아 정보, 5년 보존 정보. 그렇죠. 그 다음에 폐쇄 등기 기록은 잠정적 효력만 있고 부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 등기부서의 효력은 없지만 잠정적 효력은 있고 영구 보존 정보이고 공개될 때는 등기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형태로만 공개가 된다고 했죠.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형태로만. 2번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신청을 먼저 해야 된다. 맞습니까? 들렸죠?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 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3번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맞죠? 승낙이 있든지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되죠. 이 제3자의 승낙이나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가 됐을 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이의 신청할 만한 이익이 있는 자죠. 맞죠? 따라서 말소 등기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소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즉 저당권자는 설정 이건 여기랑 좀 다르네요. 그러면 말소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이의 신청할 만한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았을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만 이의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 말소 등기 의무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보존 등기와 같이 성질상 단독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는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에 의한다. 맞겠죠? 단독 신청이면 말소도 단독 신청, 회복도 단독 신청.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다음에 5번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에 의한다. 맞죠?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 하지만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8번 등기부의 기재 문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등기공무원 문제인데요. 이것도 그냥 이거 맞히라고 낸 문제는 아니고 이 정도는 한 번쯤 혹시 모르니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낸 문제예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1번 부동산 소재지나 등기명인의 주소를 표시할 때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과 같이 약기하지 않고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한다. 정식명칭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약기하지 않습니다. 2번 부동산 소재지나 등기명인의 주소를 표시할 때는 집어는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할 필요 없이 108, 108이 1과 같이 기재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번지라고 구태여 표기하지 않습니다. 3번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인의 주소를 표시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문장 번호는 마침표, 쉼표, 소가로, 붙임표이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붙임표는 집어넣을 때 100의 5 할 때 이렇게 표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연원일의 표시는 서기 연대로 기재하며 서기 2018년 3월 2일 같이 서기라는 연호를 함께 기재한다. 구태여 서기라고 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네. 서기 연대를 표기하니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서기라는 문구는 쓰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5번 외국인의 성명을 표시할 때는 국적과 함께 기재한다. 맞겠죠? 네. 영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를 테니까 국적도 같이 표기해야 된다. 그리고 한글로 표기해야 됩니다. 공시장부이기 때문에 원어로 표기하면 공시 기능이 없어져요. 떨어져요. 한글로 표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라는 의미로 낸 건 아니고 한번 이 정도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보시라고 냈던 문제예요. 정답은 4번.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간인하거나 연결되는 서면을 하여야 하는 말. 연결되는 서명은 이건 뭡니까? 사인하라는 겁니다. 사인. 이렇게 여러 장일 때는 여기를 비스듬하게 이렇게 눕힌 다음에 여기에 도장을 찍다든지 사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하나라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장일 때는. 이때 등기임자가 여러 명일 때는 전원이 간인하거나 연결되는 서명을 해야 된다. 아니죠. 한 명이 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정인을 찍을 때는 전원이 찍어야 된다고 했죠. 고칠 때는 화이트로 고칠 수도 없어요. 잘못된 내용을 가로로 표기한 다음에 이게 시커멓게 이렇게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도 잘못된 내용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가로로 친 다음에 두 줄로 이렇게 긋습니다. 화이트로 지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정정인을 찍을 때는 이때 전원이 찍어야 됩니다. 정정인은. 간이는 1인이, 정정인은 전원이.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같이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환불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요약집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셔요? 요약집 한번 펴보시죠. 맨 뒤쪽에 있습니다. 등기원인 증명정보와 첨부정보의 환불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셨어요? 네, 그거 올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꼼꼼히 읽어두십니다. 그거 그냥 요약집 아무렇게나 넣은 건 아니고요. 나올 것 같아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도 좀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서류는 환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환부하지 않는 거 있죠. 등기 신청할 때만 작성한 서류, 그것도 환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두 가지. 3번.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라도 등기소에 제공하는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은 원칙이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합니다. 이유는 지금 등기부는 다 전산등기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면을 등기소에 제출할 때는 종이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스캐너로 작업해갖고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내야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왜냐면 등기부가 다 전산등기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자신청이건 방문신청이건 도면은 무조건이 아니라 원칙이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함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방문신청이건 전자신청이건. 그렇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예외는 언제냐면 예외는 자연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자연인, 보통 사람들은 스캐너 없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저도 없어요. 스캐너. 네, 저도 없기 때문에 이거 자연인 같은 경우는 스캐너가 없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컴퓨터 파일로 전환시키는 기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비법인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도 규모가 영세한 비법인 사단재단이 많기 때문에 이 컴퓨터 파일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스캐너 같은 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때는 예외가 인정이 돼요.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이나 법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을 해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 전환장치가 있겠죠. 스캐너 같은 거 보통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 신청할 때는 전자문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자격자 대리인이 즉 일반인이 대리 신청할 때는 전환장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도 서면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이게 뭐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일반인 또는 보통 사람들 또는 비법인 사단지대는 스캐너가 없기 때문에 그때 안에서 종이로 제출하는 것이고, 스캐너가 있는 정도의 단체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자문서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표정들이 어려워 보이신 표정이라서.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되며, 왜요? 자격자 대리인이니까, 즉 변호사, 법무사니까 사무실에서 스캐너 있겠죠. 그 제공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신청서에 첨부된 서면이 매매 계약서일 때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등기원인 증서는 이거는 돌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신청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등기원인 증명서 환부 꼭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5번 전자신청과 달리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 맞습니까?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정보로 대신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지문을 보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 신청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건 방문신청이에요. 방문신청은 인감증명,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정보.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정답은 1번. 이것도 법무사 문제예요. 어려워 보이는 건 전부 다 법무사 문제예요. 그래도 옛날 법무사 문제보다 굉장히 많이 쉬워졌습니다. 로스쿨 때문에. 네, 지금 법무사. 예전에 법무사는 합격선이 80점대 후반부인데 지금은 60점대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법무사 시험이. 네, 요즘 법무사 시험도 쉬운 것 같아요. 30번 등기 신청의 치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등기공무원 문제인데 등기 신청 치하에 관한 문제가 법무사 시험과 등기공무원 양쪽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1번 등기 신청의 치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그렇죠. 2번 등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있겠죠. 다만 등기 신청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특별 특권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그렇죠. 3번 등기관은 등기 신청에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취하서의 좌측 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접수장에 등재한다. 맞겠죠? 이런 것들은 뭐 맞을 겁니다. 4번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되며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없다. 틀렸죠?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방문 취하는 것이고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자 취한다고 했죠. 5번 여러 개의 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 일부 취할 수 있죠. 하나의 등기 신청을 일부 취할 수는 없다고 했죠. 또한 공동 신청의 경우는 취하도 공동 취하, 전자 신청 단독 신청의 경우에 취하도 단독 취하 이렇게 되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정답은 4번. 이번에도 평균 점수가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요. 한 12, 13점 더 높은 것 같아요. 다른 학원에 비해서. 네, 고생하셨고 6일 남았는데요. 오늘 좀 일찍 끝나네요. 네,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서운하세요? 일찍 끝나서? 네, 그건 아니죠. 네, 고생하셨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 청심환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요. 네, 청심환 드시면 가서 주무세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네, 건승을 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